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열의 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적어뒀는데요.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수열이란 게 뭔지, 수렴과 발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 수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수열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수렴과 발산도 고등학교 2학년 함수의 컨트롤에서 배웠던 수렴과 발산의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열 내용과 극한 내용 둘을 연관 짓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에서 배우는 수열 극한이다 라는 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 수열 하나인 수열을 어떻게 수렴과 발산, 극한과 관련을 짓느냐, 수열 자체를 함수처럼 문자 n에 대한 식으로 해석하시려면, 문자 n에 대한 해석으로 해석하시려면 얘들을 결국 뭐로? 대략적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뭐 똑같이 이렇게 쭉 연결된 그래프가 아니고 점이 찍힌 형태 되겠지만 그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수렴과 발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혹시나 싶어 하나 더 적어드리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열 AN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수렴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AN의 계속 값을 구했더니 하나의 값으로 간다는 거죠. 수렴이라는 건. 그렇다는 말은 수열 A의 2n 번째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라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규칙적 나열되어 있는 게 1, 2, 3, 4를 넣어서 무수히 많은 데까지 갔더니 수렴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만 가도 수렴할 것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수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열 AN이 발산을 했어. 발산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열 A의 2n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번에는 뭐도 가능하다. 수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렴할 때 수렴되는 건 이해가 잘 돼요. 왜? 1, 2, 3, 4가 수렴하려면 2, 4, 6, 8도 수렴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발산했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산했는데 A의 2n을 구했더니 수렴이 가능했다.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뭐다? 진동의 경우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즉, 진동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 원래 이렇게 발산이더라도 A의 2n 짝수만 찍어 모아놓으면 수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꼭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인 수열 역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성질을 하는 건요, 자, 수열 역할이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수열을 극한에 치셨을 때 가진 성질이라는 건데, 자, 우리 수열의 성질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건 여기서 말하는 수열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뭐 수식, 뭐 기호라 해도 되겠죠. 요 모양꼴이 가지는 성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에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는 베타라고 해서, 자, 요렇게 표현이 의미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수열 an이라는 거와 수열 an과 그 다음에 수열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거예요. 각각 어디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는 걸 표현한 게 요 식인 거예요. 즉,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기본 성질이란 건 수렴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아래에 나오는 성질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적어뒀는데요. 여러분, 5가지의 성질들은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서 각각 알파, 베타 수렴할 때 만족한 성질들이라는 거예요. 즉, 각각의 두 개의 수열을 더하고 극한치하는 건 결국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 즉 AN을 극한치하고 BN을 극한치해서 더한 걸 같다. 수렴할 때만. 두 개 빼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각각 극한을 취하고 빼주는 건 똑같다. 자, 여기서 하시는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예요. 자, C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고, 곱하는 경우, 수열 쪽에 곱하는 경우에도 각각 극한을 취한 다음에 곱하는 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당연히 Bn이 0이 아니겠죠? 0이 아닌 경우에 얘들은 베타분의 알파가 되죠. 베타 0이 아닐 때죠. Bn 0이 베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기호 자체는 수열 더해진 거에도 분배 없이 되는 거고, 뺀 거에도 분배가 되는 거고, 상수 곱해줘도 분배되는 거고, 두 수열 곱해진 경우에도 분배되는 거고, 두 수열 나눠진 경우에도 분배가 된다는 거야. 단 전제요건 뭐 할 때? 수렴할 때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쓰셔야 되는 것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두 개의 수열이 존재한다면 상수배 하는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눗셈 하는 거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들은 결국 알파 베타 즉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에 뭐 하시고 상수배 하시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라 하는 거랑 똑같다. 즉 수렴하는 경우는 이런 연산들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함께 봤던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저기 주의라고 좀 가져왔습니다. 자, 뭘 좀 기억해주면 좋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함수칸에서 봤다시피 수렴한다, 즉 극한값을 가진다는 건 그 결과물로 상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산이라고 하면, 즉 수렴이 아닌 경우를 보시면 얘들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것처럼 뭐가 되냐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렴하는 건 수고 발산하는 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라는 건 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 상수랑 발산의 상태가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바로 적어놨는데요. 5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즉, 무한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 어떤 숫자를 상수를 더하고 빼왔죠. 여전히 무한대 상태이다. 당연한 게 되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상수, 분모는 점점 커져. 근데 분자는 숫자 고정돼 있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한대야. 어디다 쪽에? 근호한 쪽이 무한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도 어차피 근호라는 게 제곱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 무한대 제곱근 씌워봤자 여전히 무한대로 간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수의 무한대 곱하는 거랑 상수분의 무한대 되는 건데요. 자, 이 경우는 똑같은 결과물을 가집니다. 뭐냐? 첫 번째, 얘들은 무한대가 나올 수 있어. 이 경우 답은 뭐다? 얘가 0보다 크면. 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 A를 곱했는데 A가 양수였기 때문에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런데 밑에처럼 마이너스 무한대 넣을 수 있겠죠? 뭐가? A가 0보다 작아진다면 5보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한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양수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여전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음수로 나눈다고 치면은 음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한 번만 봐두시면은 직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 이유는 이 5가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 6번째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잘 기억해 주는데 얘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걸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바로 다음에 극한 계산할 때도 요 경우에 다루겠지만 바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점점 커지는 거에서 점점 커지는 걸 뺐을 때는 0이 될 수 없다. 왜?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는 건 이 결과물이 아니라
물론은 뭐 무한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말한 것처럼 상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0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뭐다 이런 경우는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성질과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제 한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같이 수열 AN이 수렴한대요.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이 어떤 특정 하나의 상수값을 가진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수렴해서 하나의 값을 가질 때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하는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기본 성질 몇 번에 나온 겁니까? 1번에 나온 거죠. 자, 1이라는 상수가 있고요. 이 AN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 미리 수렴한다고 줬어. 수렴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요 부분 덧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랑 더하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 되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수렴하는 경우에 얘 수렴한다고 했고 상수 수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문제에서 얼마를 했다? 얘 얼마를 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는 거에 얼마를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자연스럽게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A의 수렴값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넣어보시면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복수 형태 알려드렸다시피 수열이 수렴해. 그러면은 n번째가 수렴하면은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어 없어요? 1억 번째나 1억 플러스 1번째 양호에 맞추면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즉 얘들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얼마? 3이 되는 거고요. 자, 1, 2, 3, 4에서 무한히 갔는데 마이너스 3이야.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를 무한히 보여도 얼마 된다? 얘들도 마이너스 3이라고.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전에는 뭐다? 수렴하니까 얘들을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라는 것이 얼마나? 1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k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본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되겠다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성질에 의해서 두 번째 극한값 배사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수업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냐면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뭐고 성질이 뭔가에 세겠지 실제로 계산을 해본 적은 사실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경우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부터 그 단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극한 계산할 때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요,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2학기 배웠던 여러 가지 수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결국 우리가 극한을 취한다는 건 n,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무한단계 많이 갔을 때 무한대 번째는 어떤 모양일까? 라는 걸 예측하는 게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열 형태에서 각각의 모양꼴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할 거예요. 뭐 2학년 때는 거기 숫자에다가 1, 5, 7 이런 숫자를 집어넣었던 거면 거기에 극한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에서 어떤 모양꼴이 있었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한 단계만 적어보면 그때는 우리가 다항식 형태, 그 다음에 뭐 분수식 형태, 그리고 뭐 무리식 형태, 그 다음에 지수 형태. 자, 그게 요렇게까지 했어요. 요렇게까지. 로고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로고의 성질을 위해서 분수 형태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극한값 계산할 때는 두 가지만 보실 거예요. 우선 두 가지 보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항식 형태 1차식, 2차식, 3차식 다항식 형태는요 무한대로 참 자연스럽게 어디로 할 수밖에 없다? 무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발사하다가 음의 방향으로 발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굳이 다룰 필요 없어요. 얘는 굳이 다룰 필요 없어요.
자, 분수식과 무리식을 지금 바라볼 거고요. 지수는요, 지수는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어디에서? 등비수열에 극한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때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수식 형태일 때 극한과 계산하는 거랑 무리식 형태 때 극한과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식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식은 사실 뭐 분수꼴 형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오는 거,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상수분의 무한대꼴 나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우리가 성질에서 G 이야기할 때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상수분의 무한대꼴은 이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중간에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올 텐데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은 뭐다? 최고차의 차수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차수만 왜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총 세 가지로 여기서 할 겁니다. 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만 비교할 겁니다. 자,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최고차의 차수야. 가장 차수가 높은 것만 보는 거지 그것보다 작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는 좀 더 예제를 통해 볼 거고요. 간단히 결론을 설명드리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 차수가 있는데 분자의 차수가 더 컸다. 얘들은 발산이에요. 무조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발산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수렴했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가 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발산은 사실 알고 있으면 돼. 간단히 소개하자면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다는 걸 마치 여기에 상수분의 무한대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모의 차수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 뭐 2n분의 n제곱이야. 처음에 1 넣고 뭐 2 넣고 3 넣고 했을 때는 분모와 분자가 큰 여과가 있어 보이지만 100만, 1000만, 1억 이렇게 넘어간 순간 분모가 늘어나는 양이 분자가 늘어나는 양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커서. 제곱해버린 거나 그냥 하는 건 차이가 크죠? 1억이랑 1억을 제곱한 거랑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 분모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커지는 것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거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발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간단한 제일 마지막 것부터 하면은 오히려 이번엔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훨씬 컸어. 예를 들어 얘를 반대인 거야. 뭐다? n제곱분의 2n이었던 거야. 역시 분자가 1억일 때 1억의 제곱이니까 분자의 움직임이 분모의 움직임에 영향을 못 준다. 즉,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가 거의 같더라. 즉, 얘들은 어떻게? 0으로밖에 수렴할 수 없더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느 쪽 차수, 그러면 발산이면 0을 수렴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같을 때, 이때 0이 아닌 상수로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굳이 여기 하나 정보를 더 말씀드리면 0이 아닌 상수 수렴인데 그 0이 아닌 상수가 뭐라 되면 최고차의 뭐다? 개수비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최고차의 개수 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극한 계산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수식 형태의 첫 번째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 차수 같을 때 0이 아닌 상수 수렴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히려 이 극한치 했을 때 수렴값 주고요. 여러분한테 수렴값 주고 분모와 분자의 미정계수를 주는 거예요. A나 B같이. 그래서 미정계수 문제도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칸의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 적혀있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2학년 때 수열이랑은 이미 충분히 다뤄봤고요. 그리고 함수 칸이랑을 통해서 2학기 때 그 칸이랑 다뤄봤기 때문에 둘을 짬뽕시킨 형태가 잘 출제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 혹은 기말고사에 들어갈 형태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된다 라는 걸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트 무한대로 할 때 n 곱하기 1부터 n까지 더한 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추측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열에 관한 공식들을 모르면은 못 푼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지만은 기억을 좀 잘 더듬어서 복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 보시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정리할 수 있는 형태 정리하라는 거죠. 1부터 n까지 써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nn 플러스 1 바꿨으면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 때문에, 자, n 곱하기에, 자, n부터 n까지 곱한 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자는, 자, 앞인 n제곱부터 먼저 하시면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n을 하시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 전체를 의미하는 공식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다음 문제에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하나 차근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 무슨 소리냐? 앞에서 이렇게 분수 형태, 분수 형태. 즉, 분수 형태는 무한 곳이랑 최고차예요. 최고차의 차수를 보는 건데, 차수를 보려면 어디만 최고차만 보라는 거야. 즉, 제일 큰 놈 빼고 다 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뭐 이렇게 추천의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자, 우선 분모부터 볼게요. n 곱하기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최고차는 n과 n 곱하기 n 제곱이야. 그보다 낮은 차수에 있는 n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낮은 차수가 될 건 다 지우는 거야. 분자도 마찬가지야. 최고차 되려면 각 항에서 최고차 n, 2n을 곱해야 되는 거죠. 뒤에는 n과 n 곱해야겠죠. 즉 얘들을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추천드리는 방법 아니지만 좀 연습이 되시면은 이렇게 가장 큰 차수만 보면 되니까 굳이 뒤에 거를 다 볼 필요 없다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된다? 2분의 n 세제곱 분의 뭐가 된다? 얘는 얼마예요? 3분의 뭐다? n 세제곱 더하기 2분의 n 제곱. 이렇게 적고 나서도 분자에 3차가 있는데 2차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남는 건 누구다? 얘들만 남는다. 자,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n 세제곱이 분모에 있는 거고요. 뭐다? 3분의 1 곱하기에 뭐다? n 세제곱이 분자에 있는 거야. 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 같니 안 같니? 똑같이 몇 차예요? 3차가 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차수 같으면 뭐다? 최고차 계수의 b더라. 자, 원무수 형태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된다?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원무수 기억 못하시는 분 있을까봐 안에 거, 밖에 거. 안에 게 뭐가 되고요? 분모가 되고 바깥쪽에 게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이게 원무수 계산이죠. 정답이 3분의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2학년 때 배웠던 수열과 극한 형태 합쳐진 문제예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2번입니다. 자, 요 예시 예제 2-1번이랑 2-1번은 직접 했던 예제 1번이 좀 다른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1분의 3an 플러스 2분의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수렴 발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 자체에서 결론적으로 수렴인 걸 얻게 돼서, 자, 여기 뭐 알파라고 취하고 푸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방금 있을 텐데, 사실은
문제를 읽으면서 왜 A인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수렴이라는 건 우선 수렴을 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가정이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발산이야. 얘가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을 지겠습니다. 자, 이거 발산시되면은 주어진 문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은 얘들은 최고차 비교죠. 자, 최고차 비교하는데 AN과 3AN, 즉 최고차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개수인 3이 정답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2분의 1을 했죠. 그럼 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즉 발산하시게 되면은 3이라는 결과물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것의 값은 2분의 1대라고 했죠. 여기서 이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an이 발산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을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수렴하니까 그 값을 물어봤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두 번째 수렴에 그 값을 뭐라고? 알파라고 합시다 라고 놓고 푸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 플러스 2라는 것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6알파 플러스 4라는 게 알파 마이너스 1이더라. 정리하시면 5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주어진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자, 그런데 우리가 발산이라고 했어. AN이 발산. 자, 노란색이 발산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발산했다고 쳐. 자, 발산했다 치면은 좌변 AN 플러스 5분의 AN 마이너스 3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최고차 비교해야 돼. 똑같아. 그 앞에 개수 비교한 값이 결과물 되니까 1, 1이죠. 얘가 1이어야 돼. 우변은 n세제곱 3차 분의 1부터 n까지 제곱한 걸 합치시면은 6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되죠? 자,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n 세제곱이죠? 자, 얘들은 개수 비교하면 1이 돼야 안 돼요? 얘는 3분의 1이 돼. 둘이 같다, 달랐다. 즉, 발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수렴을 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알파라고 수렴하면, 알파로 수렴하시려면 이 문제 풀리겠죠? 뭐, 알파 플러스 5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제곱부터 1의 제곱부터 n 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을 적어주시면은, 자, 최고차 제외하고 다 의미 없는 거죠. 지워주시면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알파 플러스 5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이 3분의 1입니다. 3알파 마이너스 9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보다 2알파가 얼마예요? 14. 따라서 알파가 얼마 나온다? 7 나옵니다. 이 알파가 뭐다? 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란색으로 한 부분 여러분이 매번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수렴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갔냐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면은 좀 복잡한 문제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극각각에서 두 번째, 자, 무리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수식에서 진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봤는데, 이제 두 번째 무리식 형태에서는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전체가 필요 없어. 왜냐? 우리 아까 봤던 기본 성질에서 제곱근 안에 무한대가 있어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즉 얘도 그냥 기본적인 근호 안에 어떤 식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다항식처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무리식의 모든 경우에서 주의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형태가 되는 무리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항식 형태였으면 n세제곱, n제곱이야. 그러면 n제곱 무시하면 돼. 왜? 최고차가 n세제곱이니까. 그런데 근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무리식과 무한대로 가는 무리식과 또 다른 무리식이 있으면 둘은 덧셈 뺄셈 연산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무리식인 경우에 뺄셈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상태, 점점 커진 상태와 점점 커진 상태를 연산을 할 수가 없었죠. 상태와 상태는 연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끝이다. 유리화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유리화라는 건 분모에 무리식이 있을 때 유리화를 썼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무리식이 마이너스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유리화 하겠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예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우선 두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부터 먼저 볼 텐데요. 자, 여기 뒤에 게 없었어. 뺄셈. 마이너스 2루트 n 플러스 3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간단해. 뭐 점점 커지는 거에 점점 커지는 걸 더하는 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즉 뭐다? 무리식이 덧셈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뒤에 빼기 2배의 루트 n 플러스 3이야. 루트 n이 두 개 있고 빼면은 거의 뭐 사라지겠구나 라고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데 그게 뭐 루트 2인지 뭐 루트 3인지 0인지 1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식 루트 형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유리화시켜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보자라는 게 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우선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식을 조작을 할 거예요. 뭐냐, 우리는 두 덩어리 있는 걸 유리화하는 걸 했지 세 개짜리 뭐 이런 걸 해보지 않았어. 그리고 복잡해져, 세 개짜리 하면. 그러니까 우리 두 덩이로 쪼개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에 n 플러스 3이라는 한 덩이. 왜? 두 개씩 하나 쪼개주면 되니까. 더하기 루트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의 루트 n 플러스 3이라는 또 다른 두 번째 덩이 해서 각각 유리화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한 단위니까 정리된 걸로 바로 적어드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3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에 n 플러스 3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시면 루트에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3분의 1번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죠? 왜? 상수 분자이고요.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무한대는 상수꼴. 결국 뭐가 된다? 0이라. 자, 그 전에 뭐 다시 직관적으로 보고 이거 0으로 가겠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학에서는 결론 얻기위해서 엄밀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0이 나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2번 해볼 텐데요. 2번 문제는 결국 극한값을 주고 식 안에 있는 모르는 문자 K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미정계수 형태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근호에 들어있는 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결론으로부터 이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 문제가 오히려 잘 나오는 거니까요. 요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자에 있는 무리식 문제 없어. 분모인 n도 문제 없어. 다만 분모에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n 마이너스 1이 뺄셈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유리화를 시켜서 판단을 하겠구나. 즉 분자분모에 플러스 연결된 걸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그대로 두시고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합쳐보시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분모가.
자, 분자는 루트에 kn 플러스 그대로 있는 거고,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던 루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n 마이너스 1이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사라지죠? 사라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2n이 되겠지, 2n 분의 루트에 kn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n 마이너스 1. 자, 여기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얼마나? 5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얘가 무리식이 있지만은 무리식에서 우리가 보는 건 마이너스 연결된 꼴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를 뭐로 생각하냐? 분수식으로 보는 겁니다. 분수식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뭐가 돼요? 무한대로 갔죠? 분모가 무한대일 때 분자가 상수가 되면은 5라는 극한함수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진다는 거죠. 즉 분모가 무한대일 때는 분자도 뭐가 돼야 되지? 무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얘들도 무한대가 돼야 돼. 그런데 그냥 무한대가 되면 또 수렴할 수 없어요. 없죠?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에서도 분모와 분자 뭐가 같아야 된다? 차수가 같아야 돼. 자, 그럼 차수를 비교할 거니까 뒤에 무시합시다. 다 무시해요. 왜? 최고차만 비교할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루트 k가 개수인 거예요. 그리고 루트 n이 뭐예요? 2분의 1차야. 얘들은 2루트 n이야. 좀 더러우니까 제가 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받아내시 편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모에 있는 2n을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루트에 kn이랑 곱하기 2배의 루트 n을 남긴 거야. 왜? 최고차가 올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긴 계속 루트 k이고 여기 루트 2가 있는 거고요. 루트 n이니까 또 한 번을 정리하시면 자리 없어졌으면 지우면서 할게요. 2 루트 k의 a 되는 거예요. 맞죠? 루트 곱하기 루트 했으니까 이렇게 최고차를 맞춰줬더니 최고차 맞춰줘서 개수들을 비교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k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k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25가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예제 3번입니다. 자, 요거는 또 앞서 배웠던 뭐 기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제로 따라오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큰 차이점이라고 해봤자 어떤 무리식의 소수분을 AN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표현이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꿔 설명드리면 이거 소수라는 게 뭡니까? 정수분을 제외한 거죠. 즉 이 주어진 루트에 9n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라는 식에서 뭐 빼시면은 정수분 빼는 거예요. 그게 뭐다? AN이라는 소수분 되겠다. 자, 그럼 정수분 어떻게 구하냐? 간단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루트라는 게 간단히 생각하자면 루트 2 잘 안 좋아져. 왜? 우리는 루트 2가 1.4 이상을 외워야 되니까 거기서 정수가 1인 걸 빼면 되는 거예요. 즉 뭐다? 루트의 9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라는 게 어떤 것의 제곱보다는 크고 어떤 것의 제곱보다는 작은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쉬운 방법은 뭐다? 최고차만 잘 보시면 돼요. 자, 9n 제곱이 나오려면 뭘 제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3을 제곱해야겠죠? 그럼 얘는 클 거야. 3n에다가 어떤 것을 더한 것보다, 그럼 얘는 작을 거예요. 3n에다가 또 다른 것을 더한 것보다는 작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이 별표와 세모를 예측하는 또 방법은 뭐다? 중간에 있는 개수를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겁니다. 9n 제곱만 쓰다 그러면 3n이라고 하시면 돼요. 3n 제곱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에 처음 나올 수 있는 게 6n인 거야. 왜? 3n 플러스 1을 제곱하시면 9n 제곱 더하기에 6n 플러스 1이죠. 자, 우리는 정수 단위에서는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3n 플러스 1 얘보다 주어진 식이 큰지 작은지 보면 돼. 만약에 이 근원에 있는 게 얘보다 컸어. 그러면 정수분이 3n 플러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더하기 3n과 더하기 6n 보면 누가 더 커요? 더하기 6n이 크죠? 그러면 얘는 이것보다 크다 작다? 작다 보셔야 돼요. 왜? 뒤에 상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3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구나. 그 말인즉슨 우리는 주어진 식이라는 게 뭐보다는 크고 3n보다는 크지만은 3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가장 좁은 범위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뭐? 정수 1차이. 자, 그렇게 되면은 얘보다 거의 작다는 건 정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작은 쪽에 있는 게 정수고 거기에 1부에 소수를 더한 게 요 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정수에 1을 더해서 3n 플러스 1 못 됐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정수는 누가 된다? 빼기 3n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n이라는 건 루트에 9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에서 뭘 빼주시면 3n을 빼주시면은 소수분만 남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 했으면 끝이죠. 왜? 지금부터 계산하는 건 그냥 뭐니까? 그냥 무리식이 뭐로 연결되어 있다. 뺄셈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뭐 하시면 된다? 유리화 하시면 되겠구나가 문제 끝인 거예요. 자, 계산 먼저 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건 자, 요 식을 같이 하는 건데요. 바로 유리에 취해주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9n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 더하기 3n 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3n 플러스면 안 됐더라.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취해지면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최고 차수 비교하는 거니까 필요한 거 다 지워 하나의 묶음에서 작은 거 없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9n제곱 뭐다? 3n제곱이죠? 3n이죠? 얘도 3n이니까 뭐다? 6n분의 뭐가 된다? 3n이 일단 성분이 얼마다? 2분의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망라한 예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력을 해야지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소관계를 물어본다. 즉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 그걸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 B 있는데요. 수열 A가 B 있는데 AN보다 BN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즉 수열 각각의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뭐 100 넣고 1000 넣고 각각의 값들을 비교했더니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알파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합하시는 베타를 비교하시면 여전히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얻게 되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수열 an과 bn을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무조건 bn이 컸어. 수열상에서는 1을 넣어도 그렇고 2 넣어도 그렇고 어떤 숫자, 자연수들을 집어넣어도 같아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수열에서는. 그런데 얘들은 극한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알파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인 베타를 비교하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크거나 같아 해서 분명히 처음엔 등호가 없었는데 두 번째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시면요. 여러분한테 an이라는 게 2-1, 2-n분의 1 합시다. 그리고 bn은 2 플러스 n분의 1 합시다. 자, 똑같은 숫자에다가 똑같은 뭐를 n분의 1을 한 놈 빼고 한 놈 더했어. 그럼 무조건 누가 an보다 bn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들 같이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분이니까 0이 되죠. 결국 얼마 되나? 2가 돼. 즉 2번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할 때 pn 역시 더해지면 n이 커지면 0으로 가니까 2가 돼. 그래서 얘들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열 자체는 대소가 명확한데 극한을 칠 때는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봤던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역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보통 부르기를 샌드위치 정렬 많이 해요. 왜 샌드위치 정렬하냐면요, 중간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열 CN이 이렇게 하겠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AN보다는 CN이 커갖고 BN보다는 작거나 같게 성립을 해요. 자, 샌드위치 정렬은요, 이렇게 CN이 A보다 커갖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성립해요. 이때 알파랑 베타, 즉 AN의 극값과 BN의 극값이 같으면은 당연히 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도 CN도 뭐가 된다? 알파 혹은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이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끝이 분명히 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끝에 극한값이 같아졌어. 그러면 그 사이의 수열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쭉 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엔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모양꼴은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같을 수 있다는 거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런 모양꼴 AN보다 CN 무조건 크고 CN보다 BN이 됐건 요런 모양꼴에서도 위에 봤던 요런 모양꼴에서도 이게 성립할 때 역시 알파 베타 양쪽의 끝의 극값이 같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얘들도 중간에 CN 역시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쓰냐, 중간에 있는 CN 요 수를 복잡해 극한값 구하는 게 어려워 혹은 정확한 식을 주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 양쪽에 있는 AN과 BN의 그 값을 구했을 때 같으면은 중간에 있는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도 양쪽 끝의 값과 똑같습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자, 요걸 만족하는 거예요. n제곱보다는 크고 n제곱 플러스 n보다 작아요. 지금 대소가 명확하죠. 등호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한값을 취하면 등호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방금 직접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실제로 풀어야 될 식을 보게 되니까 자, 요게 좀 복잡한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 빨리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들 내가 구해야 되는 것과 주어진 것 사이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제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도 많이 설명드렸던 거예요. 수학이란 건 끝범위는 있지만 시작 범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범위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시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A1부터 AN까지 더하세요. 즉 수열의 합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열 합형태를 기억을 하신 형태에서 이 주어진 것과 어떻게 연관질 수 있을까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1이라는 건 1 넣으시면은 1보다는 크고요. 보다 1 더하기 1번 작고, A2는 4보다 크고요. 뭐가 되니까 6보다 작죠. 그 중에서 AN n제곱보다는 크고요. n제곱 플러스보다는 작다라는 거, 이걸 다 더하라는 거예요. 즉 중간 거 다 더하고 오른쪽 거 다 더하고 왼쪽 거 다 더하세요 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중간 계산을 생각하면요, 자, 중간에 있는 A1부터 AN까지 다 더했다는 건 좌변 쪽에 있는 건 n제곱에서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뭐가 된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n제곱 플러스 n을 더한 거예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 풀어드린다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요. 뭐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3분의 뭐가 되는 거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시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걸 기억하고 있냐 없냐 되는 거예요. 다만 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부터 A까지 더한 게 지금은 분자에 있는 거죠. 분모가 1이고. 근데 분모로 가야 된다. 지금 얘들을 뭐 하셔야 된다? 역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을 뭐 한다? 역수를 취하면, 자, 역수 취하시면 부동면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A1 더하기 AN 분의 1은 큽니다. 누구보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 오른쪽 이쪽이 왼쪽 왔죠? 그리고 작습니다. 누구보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분의 6보다는 작습니다. 거기다가 분자에 누가 있으니까 N 세제곱 있으니까 전부 다 N 세제곱 곱해야 돼. 3N 세제곱, N 세제곱, 6N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만 차면 끝이다? 극한만 차면 끝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더하기해서 an분의 n 세제곱은 샌드위치형이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을 거야. 자, 양쪽에서 해보시면 무한대로 돼 무한대 꼴이야. 필요 없는 거 지우라고 했죠?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n 세제곱분의 3n 세제곱이니까 얼마? 3. 오른쪽도 지우고 지우면 2n 세제곱분의 6n 세제곱이니까 얼마? 3이 되겠죠? 따라서 사이에 껴있는 거는 샌드위치처럼 얼마가 될 수밖에 없더라?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오게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 얼마나? 3이 되겠죠? 자, 이건 또 대표적인 샌드위치형의 문제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시도 여기까지인데요. 좀 빠르게 지나가고 문제에 좀 복잡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유튜브 넘어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이 닿던가 학습 게시판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